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 체형 건강 TV의 김수범입니다. 요즘 계속 건강식품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어떤 성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뭐라고 할까? 옛날에 흔하게 말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은 건강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물론 이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본다면은,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음식을 먹고,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마음을 갖는 거. 마음이 편해야지 잠도 잘 오겠죠. 잘 먹어야죠. 소화도 잘 되고, 대변도 잘 봐야지 좀 건강하시고, 바른 자세.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편하고,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삐딱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이 척추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지고, 어깨나 관절 이게 다 틀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 턱관절도 틀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 두개골도 약간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개골이 크게 이제 영향은 많이 변하진 않지만 약간 압력이 가고 이게 약간 틀어지게 되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압력이 간다면 이제 뇌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자세라고 바른 음식을 먹고, 바른 마음을 갖는 것, 편한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내용은, 오늘 강의할 내용들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이 동영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은 오늘 방송한 내용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비슷하게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을 체크를 안 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중간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이제 도메인 주소가 있고 그것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단백질의 손톱, 연골, 힘줄, 인슐린, 헤파린의 성분인 이제 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요것을 확인하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면은 이해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요즘에는 구글 같은 데서 번역이 다 되죠. 여러분들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혹시 이 내용을 제가 하는 말씀이 이제 한글이 이제 영어로 번역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나 5년이나 10년 정도면은 구글의 기술 수준, AI 수준으로 봐서는 이제 이거 한국말을 해도 영어나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당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못한다면은 일단은 이제 번역하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구글로 본다면은 그것이 이제 자신의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갈 겁니다. 번역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한 얘기를 못하더라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겠다 그런 것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황이라고 하면 이제 먼저 이제 비금속 원소로 많이 알려져 있죠. 황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접한 것은 이제 과학 시간에 많이 나오는 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비료나 화약, 성냥, 살충제, 살균제 등에서 많이 쓰이는 성분으로 황입니다. 근데 또 이제 음식에도 많이 좀 들어본 그런 이름이기도 하죠.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유황오리일 것입니다. 유황오리 할 때, 유황할 때 유황이 바로 황이죠. 바로 같은 황으로서 이제 먹을 수 있는 황입니다. 또한 이제 외용제로서의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고요.
유황으로 이제 독성이 있으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피부 질환의 살균 살충 효능으로도 많이 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황인데요. 우리 몸 안에서도 이제 황으로서는 이제 아미노산에 포함되어 이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황이 이제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소량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대량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제 화약이라든가 이런 그 다른 살충제, 살균제 등에도 많이 쓰이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황은 그 무엇인가요? 황은 이제 원소기호 16으로 그 뜻은 이제 불의 기원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체 조직에 이제 다량으로 들어있는 그러니까 미네랄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미네랄은 이제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지만은 황만은 예외적으로 이제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의 구성 성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황은 우리 몸에서 이제 모든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요.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약 0.25%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황은 히스테인, 시스틴, 메티오닌 등의 황을 함유하는 아미노산, 글루타티온, 타우린, 비타민 B, 비오틴, 각종 유기물 등에 좀 포함되어서 이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황은 화약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 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 것 같은가요? 황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 몸에서 각종 조직과 생체 내의 그 주요 물질의 구성물로서의 기능을 많이 합니다. 생체 내에서 이제 시스틴, 메티오닌 등의 황을 함유하는 황아미노산은 이제 효소라든가 단백질, 조직, 피부, 손톱, 발톱, 모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이 부족하게 되면은 손톱이나 모발, 피부 등에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성 다당류의 구성 성분인 그러니까 콘드로이킨 황화염은 뇌, 건, 골격, 피부, 연골, 힘줄, 뼈, 심장 펑막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피부, 인대, 관절 등에 많이 작용을 하고요. 또 황계질은 이제 간, 심장, 혈액막, 뇌의 백질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런 부분에도 장부에도 이제 황이 많이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단백질보다는 이제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강해가지고 피부와 이제 머리카락을 강하게 하고 윤기 있게 하고 튼튼한 손톱을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피부나 머리카락, 그 손발톱 이런 데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황은 이제 췌장 호르몬이 이제 인슐린의 성분이거든요. 이거 당뇨에 관여하는 그런 영양소죠. 그러니까 인슐린의 그 성분으로서이며 또 이제 항응열 물질이 이제 헤파린의 성분입니다. 또 보조 효소 역할을 하는 티아민이라든가 비오틴, 리포산, 코엔자임 A 등의 성분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와 환원 작용의 그 필수적인 글루타티온의 성분이기도 하죠. 또 이제 산과 염계의 평행에 관계해가지고 이제 세포 외액, 세포 외액에 존재하는 이온화된 형태의 황산염의 성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페놀류라든가 크레졸류 등과 같이 이제 그 해로운 물질과 결합해가지고 비독성 물질로 변환시킨 후에 이제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활성형 황산염의 그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간의 담즙의 분비를 돕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황의 흡수는 이제 대부분 유기물의 형태인 황아미노산으로 이제 소장에서 흡수돼가지고 이제 무기질 형태로 잘 흡수되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흡수된 황아미노산은 황산을 생산하며 생산된 황산은 이제 중화되어 무기염의 형태로 쾌외로 소변을 통해 좀 배설을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황은 육류 등의 단백질 식품을 이제 충분하게 섭취하는 경우에 부족한 증세가 적고 이제 결핍증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금속의 중독의 그 예방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증가된 그 황은, 골다공증의 유발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면 황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그런 증세는 이제 드물지만, 만일 황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부족하게 되면 피부염, 각기병, 신장염, 머리카락, 손톱, 발톱의 연화증 등의 그 증세로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예로 보면은 이제 그 비오틴이라고 하는 황을 함유하는 비타민 H는 많은 효소작용을 돕는 화학물로 이용이 되어 지방질과 이제 아미노산의 대사에 관여하는데, 만약 결핍하게 되면은 이제 피부염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말씀을 쭉 드렸는데, 황이 많은 식품 어떤 것이 많이 있을까요? 뭐 그냥 그 성냥과 같은 그런 거 먹을 수도 없는 거고, 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이제 육류라든가 우유, 달걀, 콩류 등과 같이 단백질 식품에 많이 들어있으면 이제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체질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 태음인 체질에게는 이제 소고기, 밀가루, 밀배아, 통밀, 땅콩, 콩, 대두, 아몬드, 무, 치즈, 고구미, 고구마 등과 많이 있고요. 이제 소양 식품으로는 이제 돼지고기, 보리, 판, 녹두, 정어리, 옥수 등에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소민 식품으로는 이제 닭고기라든가 달걀이라든가 상어 등에 많이 있고요. 태양인 식품은 메밀 등에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연어 등에 이제 황이 많이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황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황이라는 것은 이제 단백질이나 손톱, 연골, 힘줄, 인슐린, 헤팔린 등의 구성 성분으로서 이제 많이 작용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황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의 주소에 클릭하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외국에서도 이제 많이 이것을 이제 프린트에 출력을 해가지고 또 이제 번역을 시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서 이제 이 황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제 구독 신청도 늘려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면은 참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시간 질문할 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이제 유튜브에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최대한 빨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